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총선 예상 분석의 마지막 편입니다. 서울 지역 외곽 남부권 약 총 의석이 15석입니다. 구로갑에는 이인영이 그 학생운동의 대부라고 하는 이인영이와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이가 붙는데, 이 호준석이라는 분은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 같은데 어떤 대중들과의 흐름을 호흡을 같이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이가 유리하다고 보고, 얼구에는 윤건영, 문재인의 최측근이라 하는 윤건영이와 탈북 영사였던 태용호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태용호는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조선족 교포들 그리고 탈북민들이 구로 그 부근에 많이 산다 하는 그런 지역적인 배려를 한 모양인데, 워낙 구로갑은 갑을은 민주당이 대세라서 여러 가지의 역부족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건영이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에는 최기상이라고 21대 때 영입된 판사 출신으로 그 나름으로 그 사법부 생활 판사를 아주 훌륭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만이라는 분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인물면으로도 최기상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갑에 박민규와 유종필이, 유종필이가 첫째 조금 나이가 많고, 또 유종필이가 관악구청장을 2번을 했는데, 유종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맨파워에서 박민규한테 좀 떨어져요. 그거를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유종필이가 호남 사람으로서 민주당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적이 없어요. 관악구청장에 2번은 됐는데, 호남 사람이고 서울대 나오고 스펙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찍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아주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규하고도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을에 정태호, 아주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여기에 구의원을 7번이나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국민의힘으로서 공천을 받은 이성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는 맨파워 자체가 정태호가 유리합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거는 진보당의 19대 의원을 했던 이상규 전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표를 이상규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이 지구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민주당 판입니다. 예전부터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 면면을 보면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약하니까 자유우파 국민의힘 정당에서 유력한 사람이
여기에 공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파워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쪽이 서쪽이라면 이쪽으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한강의 동쪽으로, 한강 건너 동쪽으로 오면은 그 강남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조금 그 자유우파가 지형이 좀 튼튼한 데입니다. 가장 먼저가 동작갑, 김병기 국정원 출신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여기에 대항하는 장진영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박빙이에요. 여기는 지역적인 그 자유우파의 응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진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구에는 유삼영이라는 총경 출신과 나경원이가 지금 그 빅 이벤트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구에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와 장진영이 붙는 지역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출마를 했던 삼선 의원 전병헌이 새로운 미래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의 표를 조금 뺏어오면은 장진영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갑의 김한나 변호사하고 그 조은희라는 구청장 출신이 붙었는데 이 정치적인 능력으로는 조은희 전 구청장이 훨씬 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본래 언론인 출신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초올해는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신동욱 SBS와 MBC 기자를 했던 그런 분이 붙었는데 여도 그 지역적인 안배가 신동욱 그 앵커가 한번 붙을 박빙으로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갑 김태형과 서명옥이라는 국민의힘 의사 출신인데 그 두 사람이 붙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 서명옥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간적으로라든가 여러가지 캐리어, 경력, 활동, 사회성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얼구에는 강청이라는 의사 출신하고 박수민이라는 아주 창업에 성공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박수민이라는 분이 붙었는데 이 지역도 그렇고 박수민이라는 분도 아주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이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갑을은 굉장히 매치가 잘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병구 마찬가지로 김경미라는 교수 출신인데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분이 출마했는데 대해서 삼성전자 사장 대표를 했던 고동진 씨가 병구에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 갑을병에는 국민의힘에 아주 유력하고 스펙이 좋은 분들이 출마를 해서 거기는 완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동쪽 끝에 송파갑에는 조재희라는 분에 대해서 박정훈 기자가 붙었는데 뭐 여기서도 맨파워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교수를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정과제 비서관을 한 민주당의 조재희와 박정훈은 여러가지 인물면이나 이런 면에서 박정훈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송파을에는 송기호 변호사에 대해서 배현진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정활동도 훌륭하고 조직관리도 탄탄한 걸로 보입니다.
병구에 남인순과 김건식이 붙었는데, 김건식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수로서의 직접 능력은 있고 사람은 품위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정치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병은 지역 특이하게 그게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에요. 근데 단 하나 남인순이 삼선을 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연령이 좀 있으면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과 김건식은 남인순이 우세한데 뚜껑 열어보면은 박빙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동작을의 나경원이, 그 다음에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그러니까 서초 갑의 조은희 구청장, 을의 신동욱 앵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의 갑의 서명옥 의사, 그 다음에 을의 박수민이, 병의 고동진이, 그리고 송파의 갑의 박정훈 기자, 그리고 을구의 배현진, 이렇게 8명은 그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모표가 동작갑의 장진영이, 송파병의 김건식이, 이래 한 두 사람을 세모표로 봐서 한 9명을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은 그 동쪽은 국민의힘이 세고 서쪽으로는 구로, 금천, 관악은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다. 이런 그 지역적인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은 본래 서울 지역을 마치면서 총평을 해보면은 본래 지난 선거에서 49석인데 민주당이 41석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48명 중에서 8에 조금 더 해가지고 10한 2, 3명을 5석을 가져온다면 10석을 차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지난 선거보다는 월등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지구를 예상을 해보면은 종로구에가 최재형이 하고 그 노무현이 사위하고가 세모표예요. 그냥 열어봐야 되고 전부 다 세모표입니다. 중성동 각구의 윤희숙이 세모표, 용산 근영세 됩니다. 동대문 김영호 세모표, 서대문 을 박진 세모표, 성북구 을 세모표, 또 영등포 김영주 세모표, 을 박영찬이 세모표에 전부 다 이거는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윤희숙이 한 사람 표를 주고, 그 다음 도봉갑의 김재섭이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그 체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기령에 비해서 뛰어난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조금 관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천갑 세모표, 강동갑의 전주회, 진선미와 전주회에 있어서 전주회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고 오늘 했던 동작구의 나경원, 서초갑의 조원희, 을의 신동욱이, 갑의 서명옥이, 을의 박수민이, 병의 고동진이, 송파을의 배현진, 이렇게 하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세모표가 8, 9, 10 중에
5이면은 그 18명 정도 반만 받아도 그 세모표가 지금 8, 9, 10인데 5명을 더 받으면은 13명에서 18명이 당선되면은 뭐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국민의힘이 대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석을 받으면은. 그래서 지난 선거에 8석을 받은 것보다 10석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51대 7이었던 거를 10석을 빼서 오면은 40대 한 17에서 18이 되니까 여기서도 한 10석을 빠져오면 20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11대 1이었어요. 여기서 한 6석을 가져오면은 한 25석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최하 목표였던 130석은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 하게 되면은 130석에서 140석은 무난하게 당선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어떠한 공산자파들의 문화적인 어떤 고차원의 가짜뉴스 혹은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기꺼이 투표해 줄 것을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선거가 내일 사전투표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사전투표에서 거의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에 서울 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총선 예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일 다음 시간쯤에 충청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하고 광주는 거의 결정이 나 있어요. 부산 경남은 대통령을 둘이나 배출한 곳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노무현 고향 문재인의 근거지에 국민의힘에서 1석 내지 2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한 5석 정도를 부산 경남에서 지난 선거에서 6석을 잃었는데 한 5석 정도는 잃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들이 쉽게 말해서 호남처럼 전체주의를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남을 다음 시간에 충남 충북을 대전시와 합쳐서 대전시 세종시 특별시를 합쳐서 그거를 충청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